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취학 교사 훈련 강의를 맡게 된 영화부 전도사 고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카카오톡 사용하고 계시죠? 카카오톡은 자신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름을 설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닉네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닉네임으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참가자들의 노래를 찾아서 듣고는 했습니다. 싱어게인은 총 71명의 가수분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활동명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싱어게인은 이름이나 활동명이 아닌 나는 땡땡땡 가수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의 이름이나 활동명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도 자신을 표현하는 문장을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나는 땡땡땡 교사다 라는 문장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혹시 종이나 펜이 없으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나는 땡땡땡 교사다의 땡땡땡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생님들은 대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화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쌍방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고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화는 혼자 할 수 없고 상대가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체인 나와 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앞선 활동으로 나는 땡땡땡 교사다 라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초, 중, 고를 통틀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꼽으라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초, 중, 고 시절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겠냐 싶지만 제가 그 수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학교 수업 같은 수업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던 주입식 교육이 만연했던 시절에 젊은 여자 과학 선생님께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원하셨고 난생 처음으로 조별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수행평가가 있었지만 단순히 교과서나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문제를 풀고 답을 달아야 하는 수행평가가 아닌 학우들과 조를 이루어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의 수행평가였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신기하기도 했었고 수업을 들을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교육의 방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교육이 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차세대 선생님들 중에 여러 교육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CM송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자기의
스스로 학습법. 공부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 광고를 분명 저의 어린 시절에 들었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니 1992년에 나온 CM송이더라고요. 심지어 재능교육에서는 1989년 광고에서 스스로 학습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암기를 주로 하여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학습자, 더 나아가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교육이 대화가 아니라면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육자와 학습자,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의 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편지를 쓰던 것들이 이메일로, 이메일을 남기던 것들이 버디버디나 네이트온 쪽지, 미니홈피 방명록, 댓글 등으로 대화의 방식이 바뀌어 갔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금을 아끼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문자로 주고받았던 시절에서 데이터와 와이파이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이후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인 플립 러닝 등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라인 교육이 미취학에서도 가능할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과 상호작용이 필수라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꼬꼬스토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헤이진이 유튜브 채널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미취학이나 취학 저학년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채널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에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뽀로로나 핑크퐁 채널에서는 교육적인 콘텐츠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핑크퐁은 한 가지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채널 등을 포함한 19개의 채널, 뽀로로는 다양한 언어로 15개의 채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수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관이 중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물지 않은 숫자로 중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진행 방식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 20-30분의 수업이 진행되고 30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4교시의 수업을 한다던가 집으로 활동 꾸러미를 보내고 30분 정도의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부서별로 사순절 활동 잘 진행하셨나요?
영화부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40일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여 사순절 동안 매일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 여러 사정에 의해 읽어주기가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하여 더빙판을 올려두었고요. 유아부와 유치부에서도 사순절 기간에 한 주에 한 번, 총 7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육의 장들이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확장된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몇 주 전 영화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점점 모니터에 집중하고 본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처럼 미취학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최소한으로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미디어 노출의 최소화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교육자 또 학부모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서 미취학 온라인 교육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필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교육을 쌍방소통,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인 교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며 그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화의 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또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처럼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없는 대면보다는 정서적 교감이 풍부한 온라인 교육이 더 좋은 대화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교육자나 교육 내용과 대화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자기주도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교육자의 교육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면의 상황에서는 교육자가 학생의 반응이나 자기 주도성이 없어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다면 학습이 어려운 온라인 교육의 그 단점이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이 시작됨으로써 교육자에게는 학습자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드럼이 사탄의 악기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실까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소리야 하며 피식할 이야기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심심치 않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드럼이 없는 교회를 손에 꼽을 정도로 예배 때 흔하게 사용하는 악기이지만 한때는 교회에서 드럼을 사탄의 악기로 보며 제안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을 앞서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세상 교육을 쫓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에 뒤처지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억지로 온라인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대다수의 교육의 장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점차적으로 선택에서 필수로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으로 다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어 서로를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던 것들이 100% 오프라인으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기독교 교육 컨텐츠들이 다양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기독교 교육 컨텐츠들이 생겨났고 오프라인의 부족한 점을 온라인이 보완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정교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할 뿐이지 그것을 습관화하는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문화랑 저자가 쓴 비대면 시대 교회 교육 살리기,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가 던진 질문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답하기가 쉽지 않은 깊이 있는 질문이다. 먼저 신자는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만들어진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목회자와 교사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태어나지만 동시에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한 사람의 신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가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학생들을 24시간 365일 옆에서 지켜보며 신앙교육할 수 없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에 신앙교육이 잘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들은 이런 교사의 역할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올수록 가정에서의 교회 교육, 신앙교육의 장이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걱정하시는 미취학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미취학 온라인 교육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필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화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아이들을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이 일이 각 부서의 담당 전도사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 교육을 학교 교육에 비유한다면 각 부서의 담당 전도사님은 학년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은 부서에 계신 반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년부장을 맡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님들 또한 각자 부서의 아이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을 잘 파악하는 것은 반 선생님의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신방하고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첫 단계입니다. 온라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알아가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으셨겠지만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리 반 아이들과 가정의 안부를 묻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셨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하면서 아이들의 예배 사진을 받아보면서 간단하게 안부를 여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하루에 한 명의 아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온라인 대화의 방법은 교회에서 업로드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유튜브 채널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차세대에서는 찬양 클립을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의 위험성도 있지만 위험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또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면 좀 더 건강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것, 좀 더 건강한 미디어 컨텐츠를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뽀뽀뽀, 딩동댕 유치원, 유치원 하나 둘 셋 같은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채널을 돌리면 웨딩피치, 세일러문, 지구용사 선가드 같은 프로그램들도 반영이 되었었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싸우고 변신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만화 영화보다는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뽀뽀뽀, 딩동댕 유치원, 유치원 하나 둘 셋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보여줘야 한다면, 미디어를 접하게 해야 한다면 조금 더 교육적인, 조금 더 성경적인 컨텐츠, 미디어를 접하도록 교사가 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 교육, 신앙교육 컨텐츠가 있다면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 또한 온라인으로 하는 대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은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없는 교육은 일방적인 혼잣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육이야말로 학습자를 위한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어쩌면 그 이전부터 대화의 영역은 확장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교육으로서의 대화가 온라인으로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함께 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취학, 학령전 아이들을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미취학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는 가정 연계가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또 교육에 장애 있는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비자극적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며 선생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나는 땡땡땡 교사다와 더불어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후에 부서 선생님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서 모임이 진행되기 전까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땡땡땡 교사다 밑에 함께 적어주셨다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취학 아이들에게 비대면으로 대화를 요청하신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와 발맞추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교육은 교육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취학 아이들에게 비대면으로 대화를 요청하신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를 요청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예배가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선생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연 끝이 있을까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